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 제자 학생인 임소연 학생하고 제가 저술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리듬 법칙으로 영중1호 완전정복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한글 표기법과 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운율을 리듬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 소개를 안 했네요. 좀 소개를 좀 하죠, 학생. 예,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학과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소연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지금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죠. 한글이 앞으로 세계 문자가 되고 세계 통일 문자가 되고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표면에 그 운율이 만들어지는 말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외국어를 영어가 되었던 중국어가 되었던 일본어가 되었던 그 외국어들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한번 이 운율 악보로 된 걸 보기 전에 우선 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어를요. Listen and speak 1. B. Hey, Susie. How's your new school? It's great. I like it a lot. Good. Do you like your school uniform? Yes, I do. We have a gray jacket with a blue skirt. Oh, my uniform is all green. Do you like it? Not really. I don't like green very much. 네.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영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된 영어를 무턱대고 이렇게 좀 듣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듣는 청취력을 키운 데서 리스닝 컴프레hen션 실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들을 이렇게 리듬 분석해 가지고 그대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이 문장이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문장들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옆에 임소연 학생이 이 문장을 한번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장을? 예,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Hey, Susie, how's your new school?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t's great. I like it a lot. 예. 그 다음에 또 B. Good. 굿 이 말이. 예. Do you like your school uniform? 예. 다음 문장. Yes, I do. 예. We have a gray jacket with a blue skirt. 예. Oh, my uniform is all green. 예. Do you like it? 예. Not really. 예. 그 다음 문장. I don't like green very much. 예. 근데 잘 보면요. 이 말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하는 것을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글로 적고, 이 한글로 적게 되면은 이 음절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음절이 모여서 리듬골을 만들고 리듬골이 어떠한 그 운율형으로 변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헤이 수지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수 하면 이제 단단장 박자의 이 기렉이라는 리듬골인데요. 헤이 수지 이렇게
how's you인데 how's you 이렇게 되는 거죠. how's your new school? how's your new school? 세 박자 리듬이 한 박자 플러스 두 박자로 이렇게 분리가 돼 갖고 이런 리듬 운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t's great 하면 it's 그까지가 한 박자를 만들고 great 이렇게 한 박자를 만드는 겁니다. 2분의 1 플러스 1박자 리듬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like it a lot 이렇게 됩니다. I like 이런 이름꼴을 만듭니다. I like it a lo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od 또는 good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뜻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빨간색 표시란 것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발음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Do you like your school uniform? Do you like your school uniform?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Do you 한 박자를 만들고요. like your 한 박자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school uniform 이렇게 school uni 한 박자 만들고 form 만들고 이게 말이란 것은 리듬이기 때문에 이게 박자에 맞춰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리듬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es I do 하면은 yes I do 이렇게 하는 겁니다. yes I do 두 박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리듬 꼴을 한 운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고형이라는 운율형이 되는 거고 장단단단 박자 그리고 yes I do 하면은 이것을 이제 딱따구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제 어떻게 영어라는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또 그 리듬을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인가를 밝혀주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듯이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We have a great jacket. 이제 우리는 회색 자켓에 파란색 치마야. 우리는 입어 회색 재킷에 파란색 치마를. 그러면 we have a가 이 세 개 단어가 모여갖고 we ha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We have gray jacket, gray jacket 이렇게 돼서 세 박자가 된 거죠. We have a gray jacket with a blue skirt, skirt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런 리듬꼴을 만듭니다. 이런 리듬꼴들을 말이 리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표기되는 한국어 속에서 이런 리듬꼴들이 있다는 것을 전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영어를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는 겁니다.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고 영어는 유성음 대 무성음의 그 장애음 자음들이요. 파이름이나 판처럼 마처럼 하는 그 자음들이 유성성 대 무성성의 대립을 하면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로 이렇게 자음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이제 예를 들면 G하고 K가 G로 쓰는 하는 것은 유성음이고 K는 무성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G를 기억으로 쓰고 K를 키역으로 표기하는 그런 식의 방법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영어의 한글 표기법 이것도 이제 차차 공부하는 건데 우선 본보기로 이렇게 예를 보여서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장들, 짤막한 문장들, 이런 영어 문장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의 단어와 문장들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어휘 문법을 공부하는 것 플러스 더하기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운율의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완벽하게 듣고 말하는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모든 영어 단어와 문장들은 글로 써놨을 때, 문어로 써놨을 때에 무슨 뜻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독해하는 그러한 실력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휘와 문법 공부를 하고 또 말로 할 때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영어로 리스닝이라 그러고 스피킹이라는 거죠.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실력도 같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그 내가 공부하는 영어라는 외국어가 내 그 머릿속에 박혀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쉬운 문장들을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뛰어 내려가면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Listen and speak 1. B. Hey, Susie. How's your new school? It's great. I like it a lot. Good. Do you like your school uniform? Yes, I do. We have a gray jacket with a blue skirt. Oh, my uniform is all green. Do you like it? Not really. I don't like green very much. 예. 자, 이거는 좀 그래도 쉬운 문장들이죠. 그죠? 중학교 1학년, 이게 제가 좀 이 문장 자료들을 어디서 구했냐면, 서울대학교 이병민 교수가 쓰신 그 중1 영어 교과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쓰신 건데, 거기에 일과에 나오는 앞부분 회화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의 내용도 쭉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른 회화 문장들 말고 이렇게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보 보고 노래를 부르듯이 이 영어 문장들을 문장의 그 운율악보를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를 완벽하게 듣고 말하는 실력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쉬운 문장들은 앞에 나온 것처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거는 뭐 다 알아듣고 만큼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학교 수준의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토익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짧고 쉬운 문장들만은 잘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 어려운 문장들, 빨리 하는 영어 문장을 알아듣고 말하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인센티브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그 과정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의도되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않고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예, 영어를 여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많이 공부해도 이렇게 긴 문장들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운다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암기란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영어를 완벽하게 많은 어휘와 그 문장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잘 읽고 해석하는 독해력 실력을 키웠다 하더라도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장들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그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은 그 문장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는 독해력 실력만 키웠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그 말을, 즉 텔레비전 뉴스로 하는 말들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뉴스 문장 수준의 아주 높은 문법, 그 어려운 문법 수준의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이런 문장들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은 잘 알아듣고 합니다. 그러나 좀 공부도 못하고 좀 영어 실력이 없었던 학생, 독해력은 좀 좋은데 하여간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우리 한국 학생들, 국민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즉 길고 어려운 문장, 빨리 하는 말을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발음을 한글로 적어주고 그 말소리의 운율을 리듬부족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음악책처럼 만들어줘서 악보 보고 노래 부르듯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훈련을 해서 내가 모국어를 말하듯이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잠깐만 들어보고 우리 학생이 어떻게 잘 듣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자, 우리 학생 한 분 좀 이 말을 자 이제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한번 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This incentiv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their penalty and end the process quickly. 예, 아우 너무 잘했어요. 자, 한 문장 더 좀 보실래요? 이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선행사 캠페인에 무언가 기부하고 싶은 출품자들은 접촉할 수 있어요. 세이시를. 세이시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조금 어떻게 좀 자,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화면을 보지 말고 이 소리만 한번 우선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Exhibitors who would like to donate something to the charity campaign can contact Miss Say. Exhibitors who would like to donate something to the charity campaign can contact Miss Say. Exhibitors who would like to donate something to the charity campaign can contact Miss Say. Exhibitors who would like to donate something to the charity campaign can contact Miss Say. 자, 우리 학생 한번 좀 이 발음 한번 해볼래? 이 문장이요. 지금 들었던 거 그대로. 예. Exhibitor who'd like to donate something to the charity campaign can contact Miss Say. 예. 이 문장을 듣고 지금 학생이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고 말을 하는 훈련을 하려면은 이거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은 학생은 뭐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아, 이거 내가 그렇게 LC에 좀 고득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문장들, 빨리 하는 말들을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없을까? 내가 900점 이상에 도전할 수 없을까? LC는 결국은 그 리스닝 컴프레hen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영문법의 문장들이 내용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장들을 미국 사람들이 막 빨리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번째 문장 한 번 더 좀 볼까요? 이 문장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필요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에요. 이 세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does not truly reflect real needs or requirements.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does not truly reflect real needs or requirements.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does not truly reflect real needs or requirements.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does not truly reflect real needs or requirements. 자, 우리 학생 한번 말해 볼래요? 자, 이걸 딱 들었는데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말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보세요. An agricultural assistance program does not truly reflect real needs or requirements.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말을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회나 30회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제가 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다른 나라 말을 한글이란 문자로 어떻게 표기할까 하는 그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말소리의 이 운율을 어떻게 리듬 분석하는 법을 개발할까 하는 것을 해서 제가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한번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익히는 겁니다. 영어의 말소리를 발음하는 그 프로넌세이션,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한글 표기를 통해서 발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 발음하면은 피읍 밑에 동그라미를 표기하는 그 피읍 순경음을 F 발음으로 대응을 시킨 겁니다. V 발음 같은 경우는 이게 순치음을 해갖고 순치 마찰음이죠, 그죠? F 발음은 커피 하면은 커피 할 때 P로 하는 P는 영어에 음소가 또 있죠, 그죠? P하고 F는 구분되는데 우리 지금 한글 표기법은 전부 그 피읍으로 쓰잖아요. 근데 구분해서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P는 피읍으로 쓰고 F는 피읍 밑에 동그라미 한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B 발음, 유성음의 B죠. B 발음은 비읍으로 쓰고 V 발음, V 발음, 순치음의 V 발음, F에 대응하는 유성음입니다. 그거는 비읍 밑에 동그라미로 쓰는 겁니다. R 발음은 리을로 쓰고 L 발음은 쌍리을로 표기를 하고 하는 이런 표기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어의 문장이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인가 하는 운율을 리듬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영어의 한글 표기법, 우리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씨 하면은 KIM으로 쓴다라든가 뭐 마을 하면 MAEUL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한글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글로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한글 표기법을 알고 영어 운율에 대한 리듬 분석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한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단계적으로 좀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쓴 책에 서문을 읽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첫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초고대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는 메타버스 이렇게 썼죠. S는 쌍시옷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정원수 리듬 법칙으로 영중일어 완전 정복,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오늘의 한글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책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서문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구축한 정원수 리듬 법칙이라는 학설을 기반으로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중언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 아랍어, 터키어, 베트남 이런 언어들을 어릴 때부터 정원수 리듬 법칙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또 외국어를 빨리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고 우리가 교육문화 부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꿈과 희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말을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부분 읽고 이게 우리 학생하고 교대로 좀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요. 한글을 세계 통일 문자로 만들고 한국어를 인류 공용으로 성화시키도록 하십시다. 한글이 알파벳을 제치고 세계 통일 문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인류 공용어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글의 주인공이신 8천만 한길의 동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 1887년에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하였듯이 2022년에 와서 인간의 자연언어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리듬파를 발견하고 한글 운율 문법이라는 새 언어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성공한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수입니다. 문어로서의 영어 중심의 변형생성 문법을 창시한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있다면 한국에는 구어, 영어로 스포큰 랭귀지라고 그러고 문어는 리튼 랭귀지랍니다.
구어로서의 한국어 중심의 운율문법을 창시한 유명한 언어학자 김차균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차균 교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 운율문법 이론의 대가이신 은사 김차균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학문 이론을 개성하여 언어 속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한 박자 리듬골 및 반박자 리듬골 약 30가지를 우리 한국어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말소리의 리듬골이 운율형, 우리말로 하면 가락골입니다. 운율형으로 변형된다는 언어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고,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이 언어의 발화는 양자를 키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한글 운율문법이라는 새 언어학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 80억 인류가 사용하는 약 7,000종의 모든 인간 언어들을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죠. 정확히 말하면 유니코드 한글 정음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음절식 표기를 하고 그 언어의 리듬과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 및 쉼표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 운율문법 이론으로 외국어 습득 이론과 음성인식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 수 있게 되었는 바, 앞으로 이 한글 운율문법에 기반한 초거대 인공지능으로서의 새로운 외국어 교육 인공지능, 제가 이 인공지능을 예쁘고 슬기로운 아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슬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슬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어 교육 인공지능의 이름이 예슬입니다. 예슬이를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몽골어 등 주요 외국어들의 단어와 문장을 자동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그 운율을 리듬 분석하여 자동으로 운율악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초고대 인공지능으로서의 외국어 교육 인공지능을 반드시 개발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도 만났습니다. 이광영 총장님 만나가지고 AI 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새롭게 제가 개발한 이 한글 운율법을 기반으로 말소리를 잘 알아듣고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번역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소리를 글자로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소리의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그 어떤 인간의 언어든지 간에 그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 음악책처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이렇게 이 내가 연구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앱을 만들고 해서 교육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연구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이 뒷부분은 우리 임소연 학생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우리 8천만 한결의 동포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초중고 교실과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한글 운율 문법 이론에 기반한 교육 교재들과 외국어 교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영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외국어들을 한글로 표기하여 읽고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운율에 대한 리듬 분석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즉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비롯하여 80, 90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기존의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한글로 표기된 외국어의 운율을 리듬 분석하면서 자기가 배우기 원하는 그 외국어들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아가 음악이 화성법과 리듬법 이론 공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연주하고 작곡까지도 할 수 있는 예체능 기반의 창의적 외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꿈과 끼를 한껏 키워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학교 교육 기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교육부 산하 전국의 모든 초중교 학교들은 한글 운율 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외국어 융복합 교육과정과 혁신적 교육 방법론, 토탈 주기적 교원 연수 방법론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외국어 공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것도 일서 가로 안 했거든. 예. 즉 인간 자연 언어의 한글 표기법 및 그 운율을 리듬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 모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크게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정 많고 자비로우신 우리 8천만 한길의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서 한글과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한중일 교육문화 공동체 건설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부부터 한글 운용법 이론을 받아들여 병음자모로서의 로마자 알파벳 대신에 성조 보호가 표시된 우리 한글을 그들 한자의 제2의 병음자모로 채택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글이 중국어 표기 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선 자국의 학생들을 위한 일본 한자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한글 운용법 이론을 받아들여 성조 보호가 표시된 한글 문자를 일본 한자어의 발음기호로 채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나중에는 한글을 일본어 표기 문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다음 학생 읽어주세요. 홍익인간 사상으로 무장하여 인류의 정신에 투철하신 우리 8천만 한결의 동포 여러분, 저는 국어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 외국어의 발음을 우리 한글로 적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최고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글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광대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 극대화 차원에서 훌륭한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리마루 배움터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대학원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IT, CT 기술과 접목시킨 심층적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일구어내면서 국내의 모든 초중고의 1수업 2교사제 수업을 담당하는 유능한 교사들을 많이 양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읽어주세요.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의 2020년 최신판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6,120개교, 12만 3,517학급, 중학교는 3,223개교, 52,195학급, 고등학교는 2,367개교, 57,153학급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대량으로 육성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문 인력들이 누구죠? 한국어 교사들, 평화봉사단, 문화환경사절단, 선교사들 등을 대량으로 육성해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이들 전문 인력들이 자유, 평화, 평등, 복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홍익인간 사상과 인류의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되어 전 세계에 파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브랜드 가치 세계 1위의 교육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및 인도 아랍원 국가들과 교사 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가르쳐줄 원어민 교사들을 약 20만 명 이상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초중고 각 학년, 각 반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 한국어 교사들은 100만 명 이상 중국의 각 학교에 파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열거한 여러 나라들과 교사 교류를 합의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한글 교사들을 약 1,000만 명 이상 해외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8천만 한길의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하드 파워를 키우는 문화의 힘이 한없이 높은 나라, 그리고 첨단 문화 콘텐츠를 개발 창조하여 21세기 교육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대영 제국, 미국 등은 하드 파워, 즉 국방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로 패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패권 국가를. 우리는 한글이라는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초거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십시다. 저들은 침략을 통해 지배를 하는 무력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사랑과 평화와 문화를 전수하고 세상을 품에 안는 인류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의 한글 교육 문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훌륭한 한글 선비들, 글로벌 교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1등 선진국으로 만들고 온 인류의 무궁한 번영과 찬란한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이 책을 만들어주신 강신영 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저자 정원수는 상과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우리 8천만 한겨레 등포 여러분께 이 글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